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아멘. 네, 우리는 가끔 그 낭망하고 실망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요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세계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받음을 믿는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 받았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 축복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엮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항상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귀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이숙란 선생님을 뵈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주 온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제 설교를, 아니,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경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경청은요, 나의 그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할 때는 몸짓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멘, 몸짓 아멘. 언어로. 그 다음에 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청은요. 몸으로 마음으로 귀로 듣는 그러한 경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을 때 가장 소외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지는데 소외된 사람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경청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내 마음까지 알아준다면 어떠세요? 행복하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여태까지 경청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얼굴 표정으로 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위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상담학 강의입니다. 상담학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상담을 원하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그 분위기 그것은요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담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학문으로 기독교 상담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질문하고 아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통찰이 일어나면서 아하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같이 지금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동행할 때 우리는 은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질문하고 하는 과정, 여기에는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경청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나는 상대방의 얘기를 너무 열심히 들었어.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얘기해주고 싶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경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가리킨다? No, 상담자는 내담자와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요, 내담자가 오면 당신은 이런 이렇게 하셨군요. 그럼 안 되죠. 그럼 그건 상담이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에게 말할 거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명하는 건 나의 기준이에요. 그죠?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담자가 얘기하는 순간에 뭐 하려고 그래요? 대신 설명해주고 대신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급하게 또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보면 인간에게 가장 우리가 좀 보면은요, 피해가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결론 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2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아이들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똑똑할수록 중2병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충고한다? 아닙니다. 상담은요,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고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경청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오는데요.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대화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대화 중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의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경청해 줄 때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좋아져. 그죠.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그 경청만 잘해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 그 사람 너무 괜찮아. 왜?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경청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용서를 배웠는데요. 용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판단하지 말고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내담자의 그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속도에 내담자를 맞추려고 하면 상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담사가 돼갖고 딱 이제 건강지원센터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담자가 왔잖아요. 어머, 놀랍게도요, 처음 온 내담자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각하냐면 얼굴은 너무 예쁜데 가정폭력, 성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누구? 자기 오빠한테. 근데 자기 왜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누군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마음은 제가 그걸 알았어요. 수치심. 그 마음 밑바닥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어머 이거 어떡해,
빠지네.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얼굴을 상대방하고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수치심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금방 내놓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은요, 가정 안의 성폭력을 전혀 모르는 상담사한테 와서 얘기하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겉의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왜 이럴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하고 이제 굉장히 거리가 좁혀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이 볼 때는 나이가 좀 있는 상담사니까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수치심이 해결됐고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도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분위기를 살피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시비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정말 워낙 그 아름다운 얼굴에 본연의 색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담자로서 자신감을, 그분 때문에 제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상담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상담은 그래서 사실은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들을 때 내 안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 이론적인 정보를 갖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책임 전가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요? 옆에 사람한테 넘기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책임 전가서부터 자기의 죄책감, 수치심을 넘기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전치가 나옵니다. 전치는 뭔지 아세요? 전치.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누구를 지키는?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카인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누구한테 했어요? 네, 동생한테 했죠.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만만한 사람한테 자기의 분노를 풀어버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합리화예요. 그런데요,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책임 전가고요. 내가 이런 과정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따위였으니까 나는 이랬어요.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럼 뭐예요?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전치는 어떻게 해요? 폭력을 누구한테 휘둘러요? 아내한테 휘둘러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요, 이게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나쁜 놈이 나타났어요.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악을 더 키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나를
정죄하는 자는 7배의 죄를 받을 것이야. 그랬더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70배의 죄를 받을 것이다. 너무너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죄악이 성장해가는 모습 그것을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상담의 이거를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방어 기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사가 제대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겠죠. 상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누구한테 해요?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전치 이게 뭐예요?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가정에서